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구 회계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뭐 재정 설계를 해요, 뭐 플랜을 해요, 이럴 때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당신이 돈을 accumulate 잘하게 하는 페이즈에 있어요. 아니면 지금 돈을 잘 써야 되는 페이즈에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일하는 시간들과 돈을 막 벌어서 세이브해서 잘하게 하는 구간이 있고,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데 제일 많이 쓰는 기간이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잘 모아둔 것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오래 쓸 수 있고 잘 쓸 수 있어요. 요거를 플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돈을 만들고 잘하게 하고 쓰는 관점에서 보면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포커스가 거기다 있다는 거지. 그죠? 돈을 잘하게 하는 동안에도 항상 쓰긴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돈을 예전처럼 은퇴하고 나서 은퇴가 가까워지면서부터 이제 예전처럼 벌지 못하는데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런 플랜을 하는 거가 이제 디스트리뷰션 플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을 되게 잘 써야 돼요. 돈을 쓰는 것도 플랜을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알게 되면 뭐랄까 모르는 것에 대한 fear,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어 생각을 해봤다는 거는 이제 모르는 거는 아닌 거지. 더 이상 이렇게 It's not in the dark anymore.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은퇴하는 계획을 하겠어요 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분이 이제 난 이렇게 됐으니까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돈을 어떻게 자녀들한테 줄까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쓸까요? 이걸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가 뭐냐면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케이스 되게 많잖아요. 뭐 500불 갖고 왔어요. 나는 미국에. 혹은 1000불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많은 부를 이루면 평생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무슨 생각을 최근에는 특히 많이 하시냐면 나 한국을 왔다 갔다 할까?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미국에 와서는 정말 지겹게 일을 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죠. 즐거운 시간이 있기보다는. 그러니까 거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일을 했었고, 그런 분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대단한 부를 이루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맨 처음 왔을 때 영어도 안 돼. 사실은 돈도 별로 안 갖고 왔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 노력과 애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벌었으니까 한국을 갈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다 어떻게 잘 물려주고 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좀 선행되어져면 좋은 거가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 살은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뭐 한국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돈을 줘서 받는 자녀들은 이제 나중에 잘 쓰겠지만 돈을 받은 건 있는데 이제 부모와의 기억이나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Short sleeves to short sleeves in 3 generations. 그게 뭐냐면은 돈을 축적한 그 세대가 돈을 축적해놨는데 3세대가 지나면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세대가 되면 그 돈이 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관리를 잘 못하고 가치를 모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뭔가를 상속하려고 하면 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돈이 있을 때 나중에 죽고 나서 가는 것보다는 돈이 있을 때 그것으로 내 가정과 자녀들과 식구들과 혹은 내 친척들과 아니면 혹은 내 주위 친구들과 좋은 기억과 경험을 쌓는 거가 돈을 참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돈만 줘서 돈을 받아서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그 돈의 가치가 우리 부모들의 그 노력과 그 삶인 거예요. 여기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했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녀들이 우리한테 잘 못하면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를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내가 보니까 너네는 좀 게으르고 나태해. 나처럼 일을 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이렇게 diligent 이렇게 부지런하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속상해하는 면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가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뭐냐면 자녀들한테 편한 거를 해주려고 자녀들은 좋은 학교도 보내고 좋은 거 먹이고 이렇게 편하게 해주려고 그 환경을 되게 편하게 만들어놨으니 그 결과가 그건 거죠. 그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 부모 세대에 굉장히 편안하게 다 해놨으면 미국에 와서 그렇게 일도 안 했겠죠.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야말로 삶에 뭐 방향성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환경이 좀 더 편안해졌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아마 그런 상황이 됐으면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자녀들한테 이제 우리 상속을 하거나 할 때 생각해 보면 좋은 거는 돈도 좋겠지만 그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내가 이제 은퇴도 했고 은퇴도 하려고 하고 사실 지금도 나는 여행도 많이 다녀서 뭐 별로 더 여행할 때도 없어요. 그리고 딱히 뭐 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상속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많이 쓰는 거를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걸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그만큼 중요하고, 그죠? 그러면 돈을 물려주는 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은퇴하시자마자, 그러니까 만약 60세에서 말하자면 75세 정도까지는 잘 쓰는 거를 좀 포커스를 하고 기억을 만들고 경험을 같이 쌓는 거가 돈을 잘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가 우리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있잖아.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에 가면은 라이프 테이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라이프 익스펙턴시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65세예요. 현재 나이가 65세면 통계적으로 몇 년을 더 살까요? 이런 걸 차트를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 얘네는 이게 되게 중요하겠지. 그래야지 리포트를 만들 거 아니에요. 앞으로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누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들어가 보시면 2021년도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통계를 가지고, 그죠? 2021년 통계를 가지고 이제 2024년도 리포트를 만드는 거예요. 얘네가 맨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컨그레스에도 보고를 하고 그래야지 이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얼마 남았네, 어떻게 썼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보니까 앞으로 한 10년 뒤면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80% 정도만 줄 수 있을 것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런 트러스트 리포트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거기를 딱 보시면 2021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겠죠. 3년 전 얘기니까. 65세인 여자분이 life expectancy, 앞으로 연도, 얼마 더 살겠어는 20년이 안 돼요. 19.75년도. 남자분이 65세면 life expectancy가 3년 더 작아, 남자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치면 통계적으로는 85세면 대부분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65세인데 우리가 막 활동적으로 다니고 건강을 잘 하고 준비하고 뭐 한다고 해서 막 다닐 수 있는 건 한 10년? 많아야 15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기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민폐가 되는 거지, 나가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고 뭐 누구고 뭐 같이 불러서 뭐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게 자녀들한테 우리가 자꾸 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혹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을 쓰면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세대는 그야말로 집밥이 제일 좋았어. 예를 들어. 근데 사실 우리 자녀는 그거를 그렇게까지 지금 상황에서는 좋아하지 않고 그걸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내 돈을 쓰는 건데 사실은 내가 관계와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에 맞춰서 나가주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모은 세대, 그러니까 많이 모았다는 뜻이 이제 평생 일을 해서 준비를 해놓은 세대들은 돈을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쓰기가 굉장히 힘든 면들이 있어요. 어떻게 써야 되지? 누구한테 써야 돼? 뭐에 써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본인들이 나가서 외식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 왜냐하면 집에서 하면 뻔하잖아. 10분의 1 가격이면 되고 사실 맛도 더 좋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속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쓰고 남으면 주겠지, 자녀들한테, 여러분. 근데 사실 돈을만을 그렇게 주는 거는, 그런 상속은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돈을 주면서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였었는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걸 주면서 나는 너가 뭘 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가지고 계신 이때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그 돈을 같이 쓰는 것이 전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세들이 좀 약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닐까? 돈을 벌고 저축하고 뭐 비즈니스를 만들고 많은 부분에 이제 렌트 프로퍼티, 그죠? 렌트도 하고 이런 것도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고 우리가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많은 경우가. 그죠? 렌트 프로퍼티를 계속 늘리는 거가 무슨 레거시, 무슨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나한테는 차라리 파는 게 나은 건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소위 말하는 디스트리뷰션 플래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내 삶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클로징을 할 것인지. 뭐냐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가잖아.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 매년 생기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앞으로 시간이 엄청 지난다의 미래가 아니고 우리에게 언제나 닥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서류상으로 준비해 놓는 거. 그러니까 코트에 안 가게, 프로베이트 코트에 가지 않게 준비해 놓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어떠한 서류상의 일들이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혹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시고 돈을 정말 잘 쓰시면 좋겠다. 돈 쓰는 게 너무 약하다. 돈을 잘 쓰는 것도 10년 정도, 은퇴해서 10년 정도만 많이 쓰고 그 외에는 좀 많이 쓰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그 다음에 뭐겠어? 그 다음에는 메디컬 익스펜스를 좀 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경험과 기억을 만들기에 쓰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디스트리뷰션 플래닝을 할 때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평생 일을 하고 내 leisure time, 내가 시간이 있는데 내 합의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에 시간을 들이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그 주위 가까운 데부터 이제 관계와 기억과 경험을 어떻게 같이 쌓아갈까? 그 과정으로 돈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